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 일주일이 되셨죠? 네, 저도 열심히 달려왔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개개인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화면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가끔 이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학도로서 이렇게 낙오되지 않게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진짜 55세 주부로서 있다가 55세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힘든 과정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이렇게 메시지예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진짜, 힘든 과정을 한 곱이 한 곱이 넘다 보니까 오늘날의 지금의 최호정이라는 사람이 상품이 브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최호정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뭐 김갑순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직은 80%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살면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그래서 저를 더 만들어 가서 이왕이면 90% 이상으로서 최호정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주위에 널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해 했던 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전문대 들어가서 또 4년제로 편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이 됨으로써 어딜 가겠어요? 대학원.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컨설팅을, 저는 이게 뭐, 막 돈은 잘 못 벌지만, 사업가로서 돈은 잘 못 벌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컨설팅을, 공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때가 제일 신나요. 너무나도 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나 저나 이 사회에서 같이 끝까지 만날 수 있는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런 만남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가슴에 너무 진짜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주변에 전화 한 통화를 해서 내 마음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호수공원 앞에 제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진짜 최호정 교수님과 제 마음을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할 때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교님한테 전화하면 제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고 아마 카톡방에 제 최호정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입으로 밖으로 털어내세요. 그래야 병이 안 생깁니다.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병.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두 명이라고도 있으면 선생님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어요. 한 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네, 두 명 정도는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언제든
전화해서 내 마음을 막 그냥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언니이자 엄마이자 저보다 이제 한 6살 차이는 나지만 항상 제 입에서 어느 순간에는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하고 막 그냥 언니 하다가 또 엄마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달려와 주셨고요. 벌써 6회차가 지나고 이제 7회차, 그죠? 7주차가 됐습니다. 아, 선생님들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수업을 선생님들한테 쉽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쉽게 다가가려고 하니까는 주위에 있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뭐 카더라 하는 사례가 아니라 제 가족, 그러니까 너 어떨 때는 제 가족을 너무나 이렇게 솔직하게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저도 다 겪었어요. 다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젊은 엄마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같은 교육 철학을 가졌던 그런 엄마가 부모님이 아니기를 바래요. 저는 잘못된 교육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맞추지고 야 아들 사랑해 사랑해 자꾸 이젠 제가 다가가려고 그래요. 다가가서 아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이제 제가 직접 차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을 차려줄 수 없을 때는 딱 통장으로 20만 원 정도를 보내요. 이건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죠? 그렇게 해서 아들과 가까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은 뭘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냐면은,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손흥민, 그죠? 손흥민이 말하는 성공을 부르는 6가지 마인드셋. 그래서 첫째, 기본이 단단해야 성장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1학년이니까 1학년부터 잘 기본을 닦아가는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하는 건 입에도 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 공짜는 없다. 노력하라. 공짜는 없습니다. 힘든 만큼 자기 몸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몸에 체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준비가 철저하면 항상 이긴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원하면 대가를 먼저 치러라. 여섯 번째, 즐기고 노력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서 꼭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본이 단단해야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즐기고 노력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학도로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50분 수업을 안 하다가 안 하고 40분, 40분, 40분 하는 것도 40분 동안 제가 충분하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10분은 그냥 제가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쪽수 이제 페이지까지 올려놨죠. 전혀 저는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금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우 최호정 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선생님들 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롱런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조언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저는 공유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6장을 한번 선생님들 교과서를 펴주세요. 6장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갑시다. 6장 155쪽에 보면 정신역동의 이론의 개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개요, 그 다음 프로이드 생애와 사상 또 뭐 있었죠, 선생님들? 인간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는
그죠?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정신세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뭐가 있다?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이 있는데 지형학적 모형에는 뭐가 돼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구조적 모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죠? 원초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초화는 교과서 163쪽에 있습니다. 원초화는 가장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자 본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리다. 그 다음에 자아는 내가 보고 느끼는 그죠? 수동적인 거. 그 다음에 초자아는 사회 기준, 도덕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사회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초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지형학적 모형, 그 다음에 또 뭐요? 구조적인 모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방어기제 있었죠. 방어기제. 그죠? 방어기제 교과서에 뭐 9가지 있었죠? 방어기제는 뭐라고 해서 방어기제는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무의식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적용기제. 그러니까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무의식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적응 기제에 포함되는 심리 기제라. 그래서 방어 기제, 도피 기제, 공격 기제 등인데 9가지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 억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합리화, 투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현병 환자, 그죠? 여기서 투사를 한번 보자. 투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거나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등을 그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타인이랑 환경.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남으로 전가시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투사. 그래서 여기서 과대망상, 조현병 환자가 여기 투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전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 승화, 취소, 그 다음에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는 또 뭐뭐가 있었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마지막에 생식기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77쪽에 보면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 5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눈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7장은 자 봅시다. 교과서 185쪽에 있습니다. 7장 심리 사회적 이론의 개요. 그죠? 에릭슨의 오늘은 6장에는 뭐였어서 프로이드 정신분석하면 누구? 프로이드. 이런 단어는 꼭꼭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7장에서는 뭐냐? 심리 사회적 이론의 개요 에릭슨의 생애와 사상, 인간관, 주요 내용,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리사회적 이론은 누구다? 에릭슨 한번 봅시다. 심리사회적 이론의 개요. 정신분석가. 심리사주의사 이 에릭슨은 뭐다? 정신 분석가이며 자아심리학자인 에릭슨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 심리사회다 하면 뭐다? 에릭슨. 그래서 에릭슨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다. 프로이드가 성 본능을 중시한 것과는 달리 심리사회적 이론은 뭘 중시했대요?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뭐가 온다? 개인의 자아,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역할을 모두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뭐예요? 지금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어떻다? 자아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 어디를 보냐면 개인의 심리 사회적 발달은 어떻다?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되고 심리사회적 발달,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에요.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이 되며 그 다음에 이 내적인 본능 및 욕구, 외적 문화, 그죠? 여기서 외적, 내적 본능,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외적 문화, 사회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전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1살, 2살, 80대, 90대 그죠? 생애를 통해서 계속이 된다. 심리사회적 발달. 우리 지능도요, 우리가 저기 아마 5장인가? 어디에서 태학인가 청소년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죠? 3살 버릇 80살까지 가고 뇌 전반적인 거는 90%가 10살 전후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지능은요. 점점 나이가 왜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이 지혜가 발달이 돼요. 지혜가 발달하면서 이 IQ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 개인의 심리, 이 사회적 발달은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발달이 되고 그래서 내적인 본능, 그 다음에 욕구, 그죠? 뭐, 쾌락의 욕구, 성적의 욕구,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문화와 어때요? 지금 내적 본능미,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요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심리 사회적 발달.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은둔형으로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 끌어내야 돼요. 외부로. 그죠? 그래서 은둔형 청소년들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끌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 에릭슨은 185조 전생의 발달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다. 전생의 발달. 전생의 발달하면 누구다? 에릭슨. 그래서 그는 성격의 발달이 점성적 원리, 즉 앞단계의 발달이 이후에 연속된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점성적 원칙은 뭐예요? 앞에서 발달된 거를 앞에서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발달이 될 수 있다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원리를 점성적 원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다른 발달 단계 이론들과는 달리 특정 단계 과업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는 다음 단계 진입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다른 발달 단계 이론과 들과는 달리 이 에릭스는 특정 단계의 과업이나 위기, 그 단계에서는 그 과업, 맡겨진 임무나 어떤 위기, 크라이시스, 이거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도 어떻다? 앞 단계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는 아까 점성적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네. 그래서 다음 단계 진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생물학적 성숙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 생애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심리사회적 발달은 계속해서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발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과비나 위기가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라는 걸 보죠. 그래서 아까 185쪽에 있었죠? 에릭슨은 전 생애 발달이라는 개념을 전생에 그저 계속해서 발달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다. 자, 전생에 발달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다? 에릭슨. 그래서 에릭슨은 성격의 발달이 어떻다? 점성적 원래 그러니까 후성설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앞 단계의 발달 이후에도 연속된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앞단계 발달 이후에, 앞단계 발달이 이후에 연속된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는 게 뭐다? 점성서 원리. 그죠? 그래서 에릭슨 개념. 그러면 에릭슨의 생애와 사상을 봅시다. 에릭슨은 뭐예요, 지금? 독일인이고요. 미국인,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 어디에서 태어났대? 6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했대요. 그죠?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에릭스는 초등학교를 수학하고 제가 이제 대학 때 학사 때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하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저는 독일어보다는 영어가 더 이렇게, 조금 특출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히립의 디히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히립의 디히. 그래서 에릭스는 초등학교를 수학하고 18세 김나지움, 그죠? 김나지움, S가 이게 지읒 발음이네. 김나지움,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다. 근데 에릭스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방랑방황을 하면서 이때 어떻다 독학으로 독서와 사색에만 특출났던 거죠. 그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939년 버클리 대학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하게 했대.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됐겠죠. 그죠? 버클리 대학에서. 그러면 여기서, 에릭슨도 유대인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대교 과정에서 자란 푸른으로 가진 금발에서 에릭슨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릭슨. 그래서 참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그 유대인들이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67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94년 5월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94년이면 몇 세까지 산 거예요? 지금 1902년생이 1994년이면은 90,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92지만 93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장수한 거죠.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을 봅시다. 인간관. 자, 인간관을 보면 에릭스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프로이드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다 창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에리스는 어떻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 창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적이고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존재를 이해했어. 환경 속의 인간이었죠, 우리가요. person in environment.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 속의 존재로. 누가? 에릭슨이. 그래서 인간은 개인의 문제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탐색,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인간을 우리가 에릭슨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개인의 문제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어떻대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왜? 여기서 에릭스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적이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실패를 할지라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에릭스는 인간이 성장을 지시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죠? 그 잠재성, 잠재력, 에릭슨은 인간이 성장을 지시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 행동의 발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 행동의 발달에서, 유전적 요소보다는, 아까 환경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라고 그랬죠? 환경 속의 존재. 그래서 유전적 요소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간의 사회적 접촉을 통한 사회화의 기능, 그 다음에, 아까 좀 전 시간이 아니라 좀 전에, 사회 문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발달에서 유전적 요소보다는 가족, 친구 간의 그 접촉을 통해서 사회화의 기능과 어떻다?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죠? 환경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환경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떻다? 그 안에 있는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 에릭슨.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에릭슨은 인간은 어떻게 참 좋은 말이에요. 가변성. 여기서 인간이 성장을 지시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잠재성, 잠재력.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아까 전생의 발달에서 계속적인 발달을 하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에릭슨은 여기서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다. 환경 속의 존재.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발달 과업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발달 과업을 그러니까는 새로운 걸 계속해서 아까 창조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합리적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존재다.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발달하는 존재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또 새로운 발달, 새로운 임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창조적인 성장, 지향적인 존재로 보는 게 에릭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극복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해 나간다는 낙관적인 견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정신분석 이론도 중요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만학도로서 어때? 아 그렇구나. 에릭슨의 일이 심리사회적 이래서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이니까 존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각 삶의 현장,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지금 제가 다른 반에 딱 수업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 딱 한 분만 지금 제 수업을 못 듣고 있어. 그렇다고 제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어. 대신 들어주고 싶어. 근데 통화도 안 돼. 딱 한 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130명, 한 반, 두 반, 세 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수업이 한 번도 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통화 좀 하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낮에도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통화를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면 되거든요. 또 전화도 안 돼.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 딱 한 분이에요. 좀 아쉽죠. 어? 저는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한 분만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낙오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같이 졸업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에 따르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저를 보세요. 저 가중조부였다가 55세, 55, 쌍5, 55세 이렇게 사회생활도 안 해서 저는 직업도 없었어요. 그랬던 최호정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지금 센터 29년의 제 사무실을 가짐으로써 그동안에 겪었던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수 생활 하면서 이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제가 터득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론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겠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 극복을 이겨나가야 돼요. 상대방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만나세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또 여기서 새로운 발달과 임무 끝없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성공하는 어느 꼭지점이 있겠죠. 이러한 극복, 고난, 위기를 통해서 저나 우리 선생님들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저 좀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뭐로 변할 수 있을까? XXX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뭐가 됐을까, 나중에. 저는 항상 운전하다가도, 내가 나중에 뭔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과대망상이 아니라 상상. 그래서 에릭슨의 이게 참 좋은 말이라서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주요 내용을 봅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릭슨은, 여기서 봅시다. 에릭슨은 이 두 세력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더 강조하고, 자아는 자율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 책에 나와 있죠. 프로이드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의 세력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가 원초아와 초자의 세력 중인데, 그러나 에릭스는 이 두 세력, 원초아와 초자의 어느 정도 이걸 무시하고, 그죠? 지금 갑자기 이 두 세력을 무시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 나왔어요. 프로이드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초아와 초자의 세력 중간에 있다. 그죠? 원초와 자, 초자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스는 원초와 초자의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뭘 더 강조한다? 자아를 더 강조하고 자아는 자율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자아는 원초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원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아는, 이 자율적인 기능을 하는 이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유능성과 지배감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뭐라 그랬어? 전 생애적 발달한다고 그랬죠? 심리사회적 이론에 있어서 이 에릭슨은 개인은 전 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달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원초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 자체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유능성, 그 다음에 지배감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달에 이 자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성격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나버렸다. 성격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스는 어떻다 여기서 부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성격은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부모의 영향을 의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에릭스는
부모, 형제, 자매, 교사, 친구 및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에릭스는 심리 사회적 발달 전 생의 발달에 있어서 환경 속의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환경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화, 사회적인 기능,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좀 전에 나왔었죠. 다시 한번 우리 자아는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는 어떻다? 이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은 그죠? 성격은 어떻다? 에릭슨은 부모,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 부모 플러스 형제자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교사, 그 다음에 그 또 친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포함한 뭐야? 내 주변에 있는 everybody, 모든 사람이겠죠. 그저 다른 사람들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동기 초기에 거의 형성된다고 믿는 것보다는 어쨌다 그랬어? 또 나오잖아. 계속해서. 그죠? 다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딱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 생애적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 그죠? 어? 이게 천천히 저 빨리 하지 않아요.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책을 이 수업이 끝나고 책을 보지 않다. 어디 가서 무슨 이제 뭐 포럼이나 어디 갈 기회가 있으면 이게 어떤 자기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최우정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지. 뭐 프로이트도 있고 에릭슨도 있고 뭐 그렇대더라. 근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고 뭐 이때더라. 근데 여기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서 전 생에서 계속 그 성격이 변하고 발달한다. 그죠? 전 생애적 발달 단계 심리사회적 이론은 누구? 에릭슨의 이론은.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함축돼서 나오잖아요. 성격이 동기 초기에 거의 형성된다고 믿는 것보다는 어떻다? 전생애적 발달 단계로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와 관계되어 발달한다고 본다. 왜? 우리는 환경 속의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어느 정도 인성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와의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같이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내가 늘 선생님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말을 하세요. 이 나이에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닌 사람은 그냥 가지치기 쳐내버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옛날에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저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은 안 됐지만 2017년부터 석사 박사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주고 계속해서 지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도에 모임에 가끔 갑니다. 한 친구가 저희 부원장님하고 친해요. 그랬더니 호정이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몸은 여기 와서 같이 엉켜 있지만 대화가 남편이 어떻다, 뭐 애들 뭐 어떻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시간 눈이 제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왜? 그동안 쭉 공부해보면서 어느 단계에 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를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진짜 많이 내가 성장했구나 하면서 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는 여기까지 이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